자, 어디를 가시냐면, 날짜 일시트로 가겠습니다. 날짜 일시트. 그리고 교재 106페이지 4번. 5분 드릴게요. 해보세요. 106페이지. 아, 지금 하는 것들 다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조금 안 된다고 뭐, 섭섭해 생각하지 마세요. 난이도가 좀 있으니까. 그리고 좀 한 번 더 해보시면 더 잘 되실 겁니다. 일단 저한테 설명 잘 들으시고.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일단 태어난 요일을 원본에다 표시하려면
요일 값을 가져야 된다는 거 뭐 내용 파악이 되셨을 것 같고. 자, 근데 문제는 이 요일 값을 가져오려면 이 구분을 알아야 되는데 원본에 구분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단 근본적으로. 구분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단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 구분이 없는 건 좋은데 이 데이터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죠? 아마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제에 뭔가 명시하고 있지는 않죠, 지금.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제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가져와서 여러분들 이제 매칭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자, 거기 무슨 함수가 있죠? 위크데이라는 함수가 있잖아요. 위크데이가 의미가 뭐죠? 요일의 위치값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럼 결과는 1, 2, 3, 4, 5, 6, 7 뭐 이런 숫자로 나올 거 아니에요. 아, 그게 1, 2, 3, 4, 5, 6, 7 그 숫자? 이거하고 하면 같은 형태를 가지네요. 아, 그러면 일단 여기에 위크데이라고 하는 생년월일에 대한 달력의 종류는 1번을 써야 됩니까? 2번을 써야 됩니까? 그 근거도 문제 다 있습니다. 1이 월요일이잖아요. 7이 일요일이고, 황대찬조. 그럼 여기 나와 있잖아요. 7이 일요일 일곱 번째 요일이고, 월요일이 첫 번째 요일이다. 달력 유형 뭐? 2번. 그러니까 항상 문제라는 건 그냥 모든 형식이 다 갖춰져 있으면 정말 쉽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어려운 문제라고요. 결과를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럼 이 값을 들고 어디에 가야 된다고요? 여기 가서 수직으로 비교, 대응되는 요일 값을 가지고 있다. 무슨 함수? 브이로그. 브이로그는 H동과 같은 거 비교 방향만 다르다. 콤마. 자, 비교 실자 찾는 값, 요일의 위치 값, 콤마, 테이블의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맨 앞에 있어야 되며 돌려받아야 되고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선택하실 때 밑에서부터 위로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다. 그다음 절대 참조 기준표 태어난 요일에서 똑같은 기준표를 참조한다. 콤마 비교시 일치 유무 죄송합니다. 결과값 표시할 열번호 요일열이 필요하다. 요일열은 선택한 범위 내에서 두 번째 열이다. 콤마 토릅니까 벌습니까? 비교시 일치 유무 요건 폴스 쓰되고 true 쓰셔도 됩니다. 왜냐면 정확한 값이니까 폴스 써야 된다는 건 이해가 되시는 거고 true를 써도 상관이 없죠. 범위 개념이긴 하지만 원본의 값이 어차피 정수값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내용은 true 써도 false 써도 상관없지만 시험의 기준을 마련해 드리면 모든 내용을 다 찾을 수 있다. false라고 생각하세요. 자꾸 경우의 수 넓히지 마시고 일단은. 그리고 나중에 시험 합격하시고 나서 이제 뭐 회사에서 업무적으로 뭘 접목을 시킨다.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하시고요. 자, 오늘 함수는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논리 2로 가겠습니다. 논리 시트로. 교재 120페이지고요. 표입니다. 자, 여기다 한 5분 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표 2.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원본의 지원 학과를 표시하려면 기준표 참조표에 있는 학과명을 가져와서 표시해야 되겠다. 뭐 그런 정도 내용 파악하셨을 거고. 그러면 학과 코드에 해당되는 SNM이라는 게 필요한데 실제 여기에 SNM이라는 데이터 자체는 없습니다. 원본에. 근데 문제에 뭐라고 표현이 돼 있었죠? 원서 번호의 첫 글자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러면 원서 번호의 첫 번째 글자를 확인해 보니까 이것과 이거 같은 거네요. 오케이. 그럼 여기에 원서 번호의 첫 번째 글자가 있어야 된다. 상대 참조, 콤마 한 개를 뽑았습니다. 어, 여러분 더블 클릭 방금 가르치는데 되게 편하다는 걸 알고 계시는데 잘 안 사용 안 되시죠? 그게 왜인 줄 아세요? 이거 이 드래그 말고 제가 이거 방금 더블 클릭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거 지금 사용 안 하시죠? 하고 계세요? 이게 잘 안 되시는 분은 왜 안 되냐면 사실은 그게 당장 필요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이게 귀찮고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쓰는 거거든요. 그때. 잠깐만요. 제 화면 잠깐 보실래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거 등급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rank.eq라는 함수 쓸 거 아니에요. 사용하실 거잖아요. rank.eq. 그럼 이거 드래그 동작 쓰면 요만큼밖에 안 오잖아요. 화면에 보이는 게 요만큼이니까. 근데 지금 데이터 이만큼이나 있거든요. 이럴 때 더블 클릭 쓰셔야 됩니다. 이럴 때. 그러니까 지금은 데이터 양이 적어서 별로 이걸 가치를 못 느껴서 그런 거라고. 가치를 느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했죠. 기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귀찮고 불편하면 뭔가 기능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어, 헐. 자, 그러면 이렇게. 아, 그래서 요 값을 들고 오른쪽을 비교해서 학과명을 가져오겠다. H 두고, 네. 바로 찾는 값, 콤마, 테이블의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맨 앞에 있으면 돌려받아야 되고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 학과를 표시하려고 하는 모든 셋에서 똑같은 기준표를 참조한다. 절대 참조. F4번 기능에서 주소 형태 변경, 콤마, 행번호, 결과값 표시할 행번호, 학과명, 행이 필요하다. 학과명은 선택한 범위 내에서 두 번째 행이다. 콤마, 그러니까 보셨습니까? 문자 비교니까 뭐 이건 100% 보이스 가르갖고 자, 멀티미디어과 내려가니까 네트워크과 소프트웨어과 여기 왔는데 지금 A를 들고 이제 넘어갈 거잖아요. 예? 들고 가서 A를 들고 가서 A를 찾으니까 없죠. 그런 상태에서 V룩업, H룩업은 원 기준표에 갔다가 무조건 돌아와야 됩니다. 이 자리로 다시 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 뭘 들고 결과값을 들고 넘어왔어요. 그냥 빈수는 넘어왔잖아요. A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오류 메시지입니다. V루급, H루급 무조건 값을 가지고 와야 되는 함수입니다. 근데 값을 가지고 못 와서 샵 NA라고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건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좀 뭐 다르게 표현하자면 일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했다고요. 결과값을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오지 못했다. 뭐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럼 이렇게 두면 보기 싫다 그랬죠. 오류 메시지 상태 두면 이때 필요한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요? if error라고 문제 나와 있나? 그러니까 이 식이 오류라면 어제 됐습니다, 그죠? 오류라면 특정 값을 표시하겠다. 여기서는 코드 오류라는 문자 값을 표시하겠다. 그러면 정상적인 수식에 대해서는 아무 반응 없고요. 오류 메시지가 있는 이 자리에 대해서만 반응을 보일 거예요. 이렇게 식을 적는 게 되게 어려운 이야기라는 겁니다. 별거 아니지만. 예, 아직도 몇 개, 한 17개의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또 튼튼히 합시다. 자, 파일 탭에 잠깐만요. 아닙니다. 지금 아마 파일이 열려져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엑셀 기능 정리 그 말이고, 필기. 모시고.
자, 정렬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정렬. 시트명 정렬. 요새는 좀 이따 펼칩시다. 자, 정렬은 이미 랭크점 EQ라는 함수를 통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했고요. 좀 더 이제 시험에 나오는 이제 정렬에 가장 이제 또 나오는 내용들은 조금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이 정렬이라는 기능은 특정 기준에서 데이터를 나열하는 기능이라고 했는데 이 녀석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이거. 자,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드리고 갈게요. 데이터 덩어리, 한글로 목록이라고 표현한다. 비행이나 빈혈 만들 때까지 셀 범위, 형태적으로. 그다음 병합된 셀은 포함하지 않는다. 하나의 셀에 의미 있는 데이터 하나씩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필드명 아래에 필드, 데이터의 집합 필드, 가로 방향, 레코드, 행위가 표현하고 작업의 단위는 필드 단위로 이루어지고 결과는 레코드 단위로 표시가 되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다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렬 기준은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나열하는 오름차순, 큰 값부터 작은 값으로 나열하는 내림차순. 그다음 숫자 데이터만 정렬이 가능하냐? 아니요, 문자에 대해서도 정렬 가능합니다. 뭐 가나다로 정렬하거나 ABC로 정렬하거나. 우리가 이걸 이제 오름차순 정렬이라 그러는데 보통 이제 다른 표현을 쓰면 사전식 정렬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사전식 정렬. 그다음에 뭐 히읗부터 기역까지, Z부터 A까지 뭐 역사전식 정렬,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뭐 여기까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고. 그러면 회사에 가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직책들이, 보편적인 직책들 있잖아요. 일반적인 직책들. 자, 사장, 이사, 부장, 과장, 대리, 사원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건 오름차순이에요, 내림차순이에요. 엑셀 프로그램 입장에서 우리의 생활 말고 우리 입장 말고 엑셀 입장에서. 아, 그래요. 그럼 이런 질문 던지. 엑셀이 사장이 직책이 높은지 이사가 직책이 높은지 엑셀이 알아요? 엑셀 프로그램이 그런 걸. 근데 왜 내림차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생활에서 직책순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동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두 사람의 생각이 똑같으면 일의 진척이 굉장히 빠르죠. 여러분들 지금 엑셀 프로그램하고 동업하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이 녀석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아닙니다. 이건 딱 틀에 잡혀져 있는데 이 녀석은 생각을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따라가야 되죠? 사용자가. 그러니까 이 녀석의 생각을 따라가줘야만 이 녀석의 생각을 빨리 익히고 내게 이 엑셀 프로그램이 내게 된다는 거죠. 자꾸 이게 뭐 내가 나는 이렇게 쓰고 싶은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엑셀 프로그램을 만드셔야죠. 버전 2를. 여러분 입맛에 맞고 인공지능처럼 만들고 싶으면. 자,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그 시각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 자, 우리가 그냥 이걸 내림차순, 즉 직책순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건 우리 생활에서 이야기고요. 엑셀 입장에서는 사장이 직책이 높은지, 뭐 과장이 직책이 높은지, 부장이 직책이 엑셀은 그런 거 모릅니다. 이지성을 가진 사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녀석은 그냥 이걸 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죠? 문자 데이터라는 시각으로 바라볼 뿐이라는 거죠. 그럼 이걸 오름차순, 내림차순 하라 그러면 사장은 어디 가운데쯤 끼어져 있겠죠. 시옷이니까. 이해되세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을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처럼 만들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목록을 만들어 쓰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은 이렇지만 다른 기준을 만들어 쓰면 된다. 여기까지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몇 가지 한번 해보면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건. 자, 부서 필드를 오름차순 정렬하세요. 라고 한다면 화면이 좀 적네요. 죄송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선택 따라오고 계시죠? 자, 정렬이란 기능은 데이터의 정렬 필터 그룹의 요 기능을 이용해서 정렬하겠습니다. 정렬 명령을 이용해서 클릭 하시면 화면에 정렬 창을 나타날 거고요. 그다음에 열 필드라 그랬죠. 열 필드. 정렬 기준, 뭐 정렬 이렇게 있고 내 데이터의 머리글은 필드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니까 필드명은 자료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제목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빼버린다. 체크되어 있는 게 기본값이다. 뭐 상황에 따라 체크 해제해야 될 경우도 있고요. 자, 기존에 있던 이런 기준을 변경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우선 그리고 값 기준이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사용자 지정 목록 세 가지 보이시죠? 그중에 오름차순 정렬하겠다. 확인. 그러면 부서가 오름차순 정렬되어져 있다. 됐습니까? 자,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이건 따라오지 마세요. 이건 따라오지 마세요. 자,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하려면 나이 필드를 기준 내림차순하세요. 자,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의 정렬. 자, 기존에 있는 정렬 기준을 지우려고 합니다. 왜? 안 맞으니까. 지울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잠깐만요. 확인. 나가면 방금 부서에 대해서 오름차순 하셨잖아요. 그냥 다시 저 기준이 없어져 버리면 부서가 막 뒤죽박죽 섞여져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선택, 정렬. 자, 원래 이렇게 깨끗한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나이, 값 기준이고 정렬 기준은 내림차순하겠다. 그러면 자, 큰 값부터 장값으로 나열되겠죠 확인. 이렇게 큰 값부터 장값으로 나열되어 있고 자, 잠깐만요. 데이터베이스에서 결과는 기능, 더 정렬한 기능을 적용시키고 결과는 레코드단이 나타난다. 자, 보세요. 이게 요 부분만 움직이지 않고 이 전체가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레코드 단위로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서식을 바꿔놨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 있는 직책이 뭐 부장, 차장, 대리, 사원 순서대로 과장, 대리, 사원 순서대로 정렬하세요. 라고 한다면 데이터베이스 선택 아니잖아요, 이거. 어? 맞나요? 아니죠. 막 섞여져 있죠. 자, 데이터의 정렬 창을 이용해서 자, 기존에 있던 거 변경하셔도 되고 지우고 다시 하셔도 되고 직책 값 기준이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아니죠. 사용자 지정 목록 그걸 이용하여 그러면 이렇게 사용자 지정 목록 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 목록에 등록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자, 일단 있던 거기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있던 없던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없다라고 진행할게요. 시험 문장에 가면 어차피 없을 겁니다. 새 목록 클릭. 그러면 오른쪽에 목록 항목에 커서가 깜빡깜빡 걸립니다. 내가 필요한 순서대로 나열하시는데 일단 부장만 입력하고 잠깐 대기. 오타 조심하세요. 자, 그리고 대기 밑에 보면 목록 항목을 구분하려면 엔터 키를 누르십시오. 엔터. 이제 남이 작업하시면 됩니다. 차장. 오타 조심하세요. 과장. 자, 여기까지는 나열을 한 상태고요. 제가 여기 등록이 되어져 있어야 목록으로 등록이 되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오른쪽에 추가 단추를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쭉 훑어보시면 여기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보이세요? 요거 선택하고 나가야 됩니다. 나는 이 기준대로 하겠다. 원래는 처음 만들면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지는데 지금 이 기준에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제 화면 보시면 이렇게 이쪽 단추가 밝게 활성화라 그럽니다. 요건 비활성화라 그럽니다. 지울 수 있는 게 있고 지울 수 없는 게 있죠. 수정할 수 있는 게 있고 수정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건 프로그램 설치할 때 있던 녀석들은 프로그램 설치할 때 원래 이 목록이 있었던 게 있습니다. 기본값으로. 그것들은 함부로 지울 수가 없고요. 그 외에 내가 직접 이렇게 만들었던 것들은 뭐 선택해서 이렇게 지우셔도 됩니다. 제일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다. 그럼 선택해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목록의 선택은 색깔이 다르다. 자, 확인.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확인. 하면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순서대로 이렇게 가지런하게 정렬이 되어져 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 지정 필터라는 기능을 사용해 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자, 문제는 서식을 이용해서 정렬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서식을 이용해서 정렬. 자, 예를 들어서 가입 기간 필드 색, 셀 색, 즉 우리가 배웠던 채우기 색깔, 배경 색깔, 음영 색깔을 이야기하고요. 기준으로 자 아래쪽 정렬하겠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일단 데이터베이스 선택, 정렬, 어, 수식이 들어가는 내용, 수식이 들어가는 내용을 제외한 건 아마 수업 중에 그냥 다 해결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업 중에. 왜냐하면 그렇게 뭐 시처럼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한 번만 잘 들으시면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열 필드 가입 기간 변경하셔도 된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값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방금 뭐 문자 값이나 숫자 값 등을 이용해서 정렬을 하셨는데 여기 정렬 기준에 들어가 보시면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고 서식도 있습니다. 셀색, 글자 색깔 뭐 이렇게 셀색. 자, 그러면 가입 기간 필드에 셀색은 몇 가지 종류가 있죠? 초록색 계열하고 또 뭐? 흰색 계열 아닙니다. 채우기 없음입니다, 이건. 흰색을 사용할 때 좀 다릅니다. 나중에 흰색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래서 셀색이 없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초록색 계열. 자, 초록색 계열 색깔 위에다 포인트 두니까 RGB 가로 열고 216,228, 188 가로 닫고 이렇게 나오죠. 저게 뭐냐면 색깔 값입니다. 저걸 애우실 필요는 없고요. 시험에서는 색깔 값을 따로 줄 겁니다. 그러나 일단 내용 설명 잠깐만 하면 저 색깔 값을 RGB 색깔이라 그러고요. 레드, 그린, 블루라고 합니다. 그 앞자리를 따서 RGB 색이라고 보통 RGB 컬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 레드 0에서 255 값을 가지고 그린도 0부터 255 값을 가지고 블루도 0에서 255 값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레드 255, 그린 255, 블루 255. 그럼 255, 255, 255 값을 가진다. 그건 뭔 이야기죠? 빨간 색깔 원색을 다 사용한 거고 그린, 초록 색깔 원색을 다 사용하신 거고 블루, 파란 색깔 다 원색을 다 사용한 거죠. 그럼 그 세 가지 색깔을 다 섞으면 무슨 색깔이 나오죠? 레드, 블루, 글루. 자, 레드 255, 블루, 그린 255, 블루, 그린 255, 블루 255. 세 가지 색을 다 사용했다는 이야기라고요. 농도가. 그러면 그 세 가지 값을, 세 가지 색을 다 섞으면 무슨 색깔이 나오냐고요. 응? 검정 색깔? 아니요. 그건 물감의 색깔이잖아요. 컴퓨터는 빛을 다루는데요. 빛의 색깔은 틀립니다. 그냥 세 가지 색깔 여러분 눈에 비춰지면 밝아서 못 보죠. 흰 색깔이 나옵니다. 다릅니다. 물감의 색깔이 아니고요. 그거 확인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럼 레드 제로, 그린 제로, 블루 제로. 그럼 제로 제로 제로였다면 즉 빛이 다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세 개 섞이면 다 검정 색깔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색깔 세 가지 값을 저 정도 농도로 섞으면 무슨 색깔이 나온다고요? 이런 초록색 계열의 색깔이 나온다. 됐습니까? 그럼 요거 선택하시고 자, 색깔은 크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색깔에 크기가 있어요, 없어요? 빨간 색깔에 크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크기를 어떻게 비교해요, 그걸. 비교할 수가 없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 녀석들은 어떻게 하냐면 모아서 위에 두거나 모아서 아래쪽에 두거나. 이해되셨습니까? 하기. 그러면 레코드 전체가 이렇게 모아서 아래쪽이나 위쪽에 갑니다.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뭐 생소하잖아요. 자, 이번에는 포지션 필드의 글꼴색을 기준으로 위쪽에 정의하겠다.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 선택. 색깔을 이용해서, 즉 서식을 이용해서 정렬도 가능하다. 정렬. 그리고 기존에 있던 기준 지우시고 기준 추가. 다시 만드셔도 됩니다. 포지션, 기준 바꾸셔도 되고. 값이 아니죠. 서식이죠. 그중에서 또 글꼴색, 글자 색깔.
자, 빨간색 계열이 있고 자동이란 건 수업 중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금정 색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자동은 금정 색깔. 그다음에 RGB U00. 아, 저 값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클릭. 그리고 위에 둘 건지 아래 둘 건지 판단하시면 되겠죠. 레코드가 글자 색깔이 빨간색인 레코드 전체가 위쪽에 이렇게 나타난다. 자, 그러면 지금 어찌됐든 지금은 정렬을 해야 될 대상이 필드가 한 개였죠. 그러면 정렬 하실 때 필드가 한 개만 있어요. 아니죠. 두 개 이상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건 교재를 통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분석 작업 1파일로 가겠습니다. 열기. 자, 정렬 1. 아니, 뭐, 함수처럼 그렇게 뭐, 머리 싸매고 할 내용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어쨌든 수업, 그 대신에 수업 중에 그냥 해결을 다 하세요. 되도록이면. 자, 교재는 127페이지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진행하겠습니다. 실습할 시간도 드릴 겁니다.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정렬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부서명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고 동일한 부서명일 경우에는 중형차의 셀 색이 RGB 183, 222, 232인 값이 위에 표시될 정렬. 자, 내용을 살펴보시면 포지션 필드를 정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입 기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헛소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죄송합니다. 부서명 필드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같은 부서명이 있다면 중형차 필드를 대상으로 그냥 정렬해야 될 필드가 두 개죠. 자, 데이터베이스 선택. 뭐 두 개든 한 개든 두 개든 원리는 똑같고요. 데이터에 정렬, 대하상자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겠다. 자, 부서열 필드명, 부서명, 필드를 열이라 그랬다 그랬죠. 자, 그다음에 문자 값 기준이고, 그리고 오름차순 정렬을 할 것이며. 자, 기준 추가 2차, 자, 여기를 1차 정렬. 자, 화면 보세요. 여기를 2차 정렬. 그래서 우리가 정렬이 가면 또 필요하면 기준 추가하시면 3차 정렬.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준이 많아지는, 정렬 기준이 많아지는 개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중에 대분류축, 물류, 소분류라는 개념 아시죠? 그게 정렬 개념입니다. 그게 정렬. 그래서 자, 또 다른 동일한 부서명이 있다면 또 다른 정렬이 필요하다. 그럼 정렬 기준 추가, 중형차 열 필드에 대해서. 자, 이번엔 셀 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서식이죠. 데이터 값, 문자 데이터 값 아닙니다. 셀, 자, 목록도 안 눌러서 셀 색. 자, 여기 색깔이 파란색 계열과 색깔이 없는 두 가지 경우. 그래서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색깔 값을 확인하시고 RGB 183,222,232 색깔값 확인하시고 클릭. 이런 색깔들에 대해서 위쪽에다가 표시하겠다.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일단 부서명 필드에 대해서 영업 1부, 2부, 3부, 4부 순차적으로 오름차순 정렬되어져 있고요. 같은 부서명이 있다면 파란 색깔이 있는 게 위쪽. 같은 부수가 있다면 파란색이 위쪽. 같은 부수가 있다면 파란색이 위쪽. 같은 부수가 있다면 파란색이 위쪽. 이해되셨죠? 네, 저장. 자, 정렬 3시트로 가겠습니다. 요거 다 마무리하고 오실게요. 정렬 3시트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렬 2시트로 가겠습니다.
자, 교재는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125페이지고요. 일단 뭘 하시기 전에 제 질문 하나 던질게요. 뭐 교재 읽지 마시고요. 이거부터 하세요. 구분 필드를 오름 차순 정렬하실래요? 구분 필드 오름 차순 정렬. 한 개, 한 개. 잘 됐어요? 잘 안 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 여러분, 제가 잔소리 같지만 왜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 이런 설명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방금 정렬은 데이터베이스 이용한다고 그랬죠. 그럼 데이터베이스가 뭔지를 이걸 왜 생각을 안 하세요? 그중에 이건 데이터베이스 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왜 기능이 잘 안 됩니까? 항상 무슨 기능을 적용할 때는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가정이란 게 있다고요. 그 가정을 무시하고 진행하니까 내가 뭔가 그러니까 가정이란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원래. 근데 그걸 자꾸 무시한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마 이걸 뭐 제대로 하신 분들은 아마 뭐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이제 잡혀져 있는 분들이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가 아직도 익숙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앞에 보세요. 이걸 학계까지 포함을 하니까 당연히 에러가 뜨죠. 이렇게 셀의 크기가 맞지 않다라는 이 부분. 그 병합된 셀은 포함시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뭐 못해서 이걸 하라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하실 줄 아는데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드리려고 한 겁니다. 왜? 시험에 그러니까 어떤 범위를 이용하세요라고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정렬이나 이런 기능들은 사실은 특별히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선택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실수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여기를 포함하지 않는 간혹 이런 사항들이 벌어집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자, 그러면 교재 내용 읽겠습니다.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구분을 조합, 회원사, 비회원사, 기타 순으로 정렬하고 동일한 구분일 경우에 정감량의 글꼴색이 RGB 25,00인 값의 아래쪽으로 표시되도록 정렬하시오. 정렬 가지가 두 가지네요. 구분 필드, 그 다음에 정감량 필드. 자, 데이터베이스인데 합계 부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좀 강하게 어필을 해둬야 그나마 기억을 하시는 분이 좀 많죠. 또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어디 가서. 또 나올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선택, 정렬, 구분 필드, 열. 에 대해서 조합, 회원사, 비회원사, 기타 순간 문자 데이터네요. 그 다음에 저 정렬 기준 방식은 오름 차순도 내림 차순도 아니고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용하여 처리하셔야 된다. 그리고 새 목록 클릭, 조합, 엔터, 회원사, 엔터, 비회원사, 엔터, 기타. 오타 조심하세요. 일단 오타부터 정리하시고 자, 오른쪽에 추가 단추 눌러서 사용자 지정 목록에 등록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없을 때는 바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지고요. 만약 선택 사항이 안 보이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수동으로 선택하세요. 이거 선택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 기준으로 정렬하겠다. 됐습니까? 확인, 확인. 그다음에 요 순서. 그다음 같은 조합, 뭐 회원사 이런 같은 구분이 있다면 기준 추가 정감량 기준으로 글꼴색 기준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색깔 값 확인하시고 RGB 2500 클릭.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두겠다. 확인. 그러면 이렇게 조합, 회원사, 비회원사, 기타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고 같은 구분이라면 글자 색깔 빨간 게 아래쪽.
같은 내용이라면 빨간색이 아래쪽, 같은 내용이라면 빨간색이 아래쪽, 같은 내용이라면 빨간색이 아래쪽. 됐습니까? 2차 정렬, 2차 정렬. 자, 요거까지 하고 싶게요. 정렬 30 들어가겠습니다. 교재 127페이지고요. 한 분 드릴게요. 실습해보세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정렬 마무리하세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뭐 포지션 필드에 대해서 정렬하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가입 기간에 대해서 하시면 되죠. 자, 데이터베이스 선택, 정렬, 포지션 필드, 값 기준이고 문자 값 기준이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네요.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용하여 새 목록, 공격수, 오터 조심하셨죠? 그다음에 골기퍼, 미드필드, 추가 선택하고 나가셔야 되고 확인 그런 내용이 여기 나타나 있어야 되고 기준 추가 가입 기간 필드를 기준으로 셀 색이죠. 서식입니다. 셀 색 기준 그래서 색깔 값이 뭐 RGB 216, 228, 188이라는 게 교재에 있었을 거고 클릭 위에 표시할 건지 아래에 표시할 건지 판단 그래서 위에 표시 그리고 확인 끝. 그리고 시트상의 작업이 끝나면 저장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이 이유를 저장. 네, 여기까지 해두시고